자, 레벨 3의 1번부터 볼게요. 레벨 3가 또 이상하게 여긴 또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앞 단원들보다 여기 레벨 3는 좀 쉬워 보입니다. 자, 일단은 가하 조건 가서 fx에서 뭐 했더니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fx에서 2x 더하기 1 뺀 거에도 별로 신경 쓰지 말고요. 어찌됐건 저건 3차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다 이렇게 읽으면 끝입니다. 이건 하여간 3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운 게 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네가 당연히 얘들아 네가 고3이라면 3차 함수 개형 3개는 머릿속에 있잖아. 그지? 뭐 이런 패턴밖에 없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이런 패턴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는 행위도 니네 뭔지 알잖아요. x축 기준으로 밑에 부분 접어 올려서 그래프 세로 그리라는 소리인데 첫 번째 그림은요. 니네가 어디에 x축을 긋더라도요. 파란색으로 예를 들어서 그었어. 접어 올려버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지?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죠? 니네가 어디에 파란색 라인을 잡아서 접어 올려봐야죠. 접어 올려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이렇게 튀어오르고 뭔가 튀어올라서 이건 미분 안 되는 점이 꽤 많아 보입니다. 그죠? 그럼 이 그래프 셋 중에서 유일하게 X축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걸 접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잘 되려면요. 가운데 그림밖에 없죠. 그죠? 요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유일합니다. 이 그림이 요렇게. 됐지? 이게 다잖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3중근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구나. 여기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내가 일단 알파라고 써놔 볼게요. 자, 오해하지 말 건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는요. fx가 아니라 fx-2x 플러스 1까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좀 지워버리고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가하 조건에서 요런 그림이 하나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도 써놓을게요. fx-2x 플러스 1은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완전 세제곱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지? x-알파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fx의 모양이 나오긴 하죠. x-알파의 세제곱에서 2x 플러스 1 요거 그냥 더해 준 거구나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가는 번역이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나하 조건 번역하러 갈게요. 나하 조건. 자, 나하 조건 번역하면요. x 곱하기 fx가 0 이상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한대요. 항상. 그럼 생각해봐. x가 양수일 때도 성립해줘야 되고요. 케이스 나눠보자고. 부등식인데 인수분해 된 거니까. 자, 이런 경우라면 x가 양수인 경우라면 f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여전히 양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이 부등호 방향을 보면 하여간 항상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되겠니? 그러면 나하 조건에서 지금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도 어떤 생각은 들어야 되냐면 얘들아 0보다 클 때, 즉 x가 0보다 클 때 오른쪽에서 y축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그림이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영역에. 그죠? 그 다음에 fx가 또 음수처럼 보여야 돼. 왼쪽에서는 음수처럼 보여야 돼. 여기 있었어야 돼. 여기. 그림이. 됐습니까? 그럼 이 정도 추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갈 것 같은데? 맞죠? 저기는 반드시 지나가고 있는 그런 3차 함수겠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3차 함수면 되잖아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극대극소 있는 걸로는 가능은 하겠다. 뭐 가능은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죠. 하여간. 방법이야 많습니다. 중요한 건 0,0을 지나는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됐어? 그래서 아까 봐봐. 식이 거의 다 나왔단 말이야. 우리 지금 이 식에서 사실 모르는 게 알파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0,0을 지나가는 그림이겠네를 판단하는 순간 알파가 그냥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0,0을 대입합니다. 0,0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1 해서 0 돼야 되니까 간단하게 실수 알파로는 1 하나가 등장을 하겠죠. 됐지? 그래서 함수 fx가 완전해졌습니다. 따라서 fx는요. x-1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형태로 튀어나오겠지. 됐지? 근데 또 뭐 구간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봐야 되고요.
그래프 그려봐야 되니까 그냥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해보면요. f'x가 3의 x-1의 제곱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러면은 이거 지금 꼭지점 표준형으로 완전 이쁘게 나온 거니까 f' 그렸을 때 붕 뜬다라는 거 그냥 알죠? 1,2가 꼭지점입니다. 그지? 1,2가 꼭지점이구나. 이러한 f'이었구나. 따라서 얘를 도함수로 삼고 있는 원래 함수 fx는요. 계속해서 단순 증가만 하겠죠? 쭉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지?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끝났어. 최대 최소 찾는 건 1도 아니네. 당연히 2를 넣었을 때 가장 높은 지점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반대로구나. 쏘리. 마이너스 2부터구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보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렇게 보라 했습니다. 그럼 뭐 단순 증가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가장 작을 거고 그지? 1 넣었을 때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최대부터 구해보면요. 1 넣자. 원래 함수에 1 집어넣으면 3 나올 거고요.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세요. 그럼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3까지 붙으니까 마이너스 30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 했네요. 빼면 답은 33이구나 라고 쉽게 나옵니다. 됐죠? 생각보다 레벨 3 치고는 간단하니까 잘 한번 판단해서 혼자 요런 생각이 날지 점검을 한 뒤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뭐씩 많이 쓸 것도 없고요. 그냥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 개형에 관해서 묻습니다. 3차 함수고요. 지금 도함수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조건 보면 f'x는 2에서 최소를 가진다.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서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의 대칭 축이 2겠구나. 뭐 이런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죠? 됐지? 그 다음에 나조건인데 나조건 얘들아 니네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미분 가능할 때 간단하게 2배하고 나중에 2배에서 번역을 해주면 결국에 2f'0이 0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f'0은 또 0이 뜬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옆에 지금 실컷 f'x를 그려놨는데 이게 0 넣으면 0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돼서 0,0이 있을 거고요. 그럼 대칭축이 인 것도 아니까 반대편은 4라고 하는 확신도 있겠지. 됐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모양이 거의 다 나왔어요. 끝났네, 그지? 저 도함수의 모양을 기반으로 기억, 니은, 디귿 해결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3차 함수 fx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뭐 올라가다 이렇게 할 건데 극대극소가 뜨는 곳이 0이랑 4라는 걸 이미 안다고. 됐지? 요 정도입니다. 알 수 있는 건 이게 끝입니다. 더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기억 그럼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뭐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볼게요. 니은 0하고 4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f0하고 fa가 부호가 반대가 됐대.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데 만약에 a가 있다 하자. 요런데 a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소리잖아. 이 높이의 한가운데를 잘 잡아서 축을 넣었다는 거죠. 그지? 조금 더 위로 올릴까요? 축을 이렇게 넣었다는 소리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간 이 높이하고 내려간 이거하고 똑같아 보인다 이걸 거 아니야. 올라간 만큼 내려가 있는. 그지?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x축이 들어있다. 됐나요? 그리고 더 읽어볼래? 더 읽어보면요. f 절대값 fx랑 절대값 f4가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절대값 씌우면요. 그림이 이렇게 튀어오를 거 아닙니까? 절대값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4에서 접어 올리는 순간 0에서 나타난 높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 x축의 위치를 잘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절대값 f4라고 하는 라인을 잡아 보더라도 그지? 명확하게 라인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몇 번 만나냐면 절대값 씌운 함수랑 3번을 만나죠. 그지? 그래서 그래 니은도 맞네. 뭐 계산할 거 없이 니은도 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제 남은 게 디귿인데요. 디귿은 밑에 좀 넓은 공간에 세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하여간 fx는 올라갔다가 뭔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림인데요. 지금 디귿에서 하는 소리를 잘 생각해봐. 0과 4에서 함수값을 곱했는데 0보다 커졌대. 그럼 얘들아, 곱해서 0보다 커졌다라는 말은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잖아?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떠오를 겁니다. 당연히 둘 다 양수인지 둘 다 음수인지 뭐 두 가지 상황이 떠올라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깔려서 잠시만요. x축을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f4도 양수고 f0도 양수고 이런 3차 함수를 떠올려 보라고. 됐지?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이제 뭘 시켰냐면 절대값 fx하고 그지? 절대값 f0 더하기 1하고 비교하래. 그럼 절대값 그래프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 절대값 씌우면 요 밑에 거 접어 올려서 확 튀어오를 거고요. 그리고 뭐 이 뒷부분은 그대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 fx가 이렇게 있어.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절대값 f0은 지금 그림상으로 그냥 f0 맞지? 그지? 양수니까 원래 양수니까 f0에서 한 칸 더 올라갑니다. f0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한 칸 더 올라갑니다. 그죠? f0에서 한 칸 더 올라간 높이. 거기서 라인을 잡아보면요. 이때는 몇 번 만난다? 지금 두 번 만나네요. 이렇게 보입니다. 됐지? 얘는 두 번이 맞아 보여. 근데 문제는 꼭 그림이 저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옆에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얘도 한번 봅시다. 좀 내려놓고 라인 잡을게요. 얘는 X축이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X축이 이번에는 여기 위에 떠 있어가지고요. F0도 음수, F4도 음수인 상황이야.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딱 씌웠다 치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림이 뭐 잘 그릴 순 없겠지만 내려왔다가 그지? 올라가는 부분이 생겼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빵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겠지. 됐지? 그럼 얘들아 여기 반대편 요 자리가 0 반대편의 절대값 F0 맞죠? 절대값 F0 얘보다 한 칸 더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못 그리지만 하여간 이럴 수 있단 거지. 한 칸 더 높은 위치에 라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건 몇 번이나 만난다?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참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뜨니까 디귿은 버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시고요. 이걸 막 수식으로 풀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림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에서 일정한 언급을 하는 것들만 답이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레벨 3가 진짜로 앞단원과 비교해서 너무 쉬워진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수투가 원래 쉬운 게 정상이죠. 자, 위치가 나와 있어. x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속도 구해놓고 이야기할게요. 속도 구하면요. 뭐 나오니? t제곱 마이너스 2kt 그 다음에 플러스 k 더하기 10이다. 니네가 뭐 앞에 개념, 얘들아 개념이라고 해봐야 진짜 별거 없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그 개념들이 고등수학에서 별거 없다고요. 그지? 우리 속도에 대해서 부호 따질 때 이 녀석의 부호가 중요했던 이유는 부호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게 결정나니까. 맞지? 그래서 그냥 그 관점에서 이 말을 번역하면 끝이잖아.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얘들아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앞으로 가던 게 뒤로 갔다? 즉 부호의 변화가 생겼다? 근데 그것도 몇 번? 두 번 생겼다. 이게 다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 v라고 하는 걸 내가 그냥 함수 ft라고 써볼게요. 이걸 함수 ft라고 써볼게요. 요렇게 즉 이 녀석의 부호가 얘들아 변한다야.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 두 번 있다. 그제 변화하는 순간이 두 번 나타난다. 이렇게 번역하면요. 이건 더 이상 고3의 문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2차 함수잖아요. 기껏해야 2차 함수잖아. 맞지? 근데 니네가 머릿속에 그림을 좀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머릿속에 그래 2차 함수인데 부호가 두 번이나 변한다? 그럼 당연히 x축과 두 번 만나는 이런 순간이 나타나야 두 번 변하겠죠. 그래서 오해하기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판별식을 쓴다라고 하고 틀릴 것 같아요. 주의하세요. 우리는 시각티입니다. 즉 0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 1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되면 두 번 생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0보다 뭐 한쪽만 보니까 항상 큰 쪽만 보니까 이러면 부호 한 번만 변한 거죠. 맞지? 그래서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녀석의 함수를 그렸을 때 x축, 지금은 t축이죠? t축과 단순히 두 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0보다 큰 쪽에서 두 번 만나야 돼요.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이 떠야 됩니다. 됐죠? 그럼 뭐 이 그림을 띄워낼 수 있는 수식들을 생각해 내는 거죠. 고1 때 내가 분명히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했고요. 니네는 이 그림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요소들을 찾아냅니다. 대칭축 현재 K거든요. 근데 내 그림상으로 K는 양수 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K는 양수 쪽에, 대칭축이 양수 쪽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야 Y절편 볼까? Y절편이 K 더하기 12인가요? Y절편이 양수처럼 보이면 되잖아. K 더하기 12가 양수다. 누누이 말하지만 자 이건 대칭축을 조사한 거고요. 축과 Y절편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판별식도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내가 누누이 말했다. 고1 때 누누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2차 함수를 그려보면요. 다시 저 위에 것처럼 그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됐나? 자,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할 게 없는데. 자, 이 녀석은 정리하면 K가 마이너스 12보다 큰 거고 범위 얼추 나오잖아? 이제 판별식만 쓸게요. 자, 판별식 반쪽짜리 씁시다.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12 이게 0보다 클 거고요. K 범위 구하면 K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3 나오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던지 또는 4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만족하는 K를 찾아야 되잖아. 아까 축의 방정식 쓰면 0보다는 커야 된다도 나왔고요. 또 너무 밑에 가는구나. 어쨌거나 마이너스 12보다 크다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크다도 나와야 됩니다. 그죠? 물론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거는 겹치지 않으니까. 따라서 4보다 큰 거요가 답인데 1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5부터 해서 10이 되기 전까지 해줘야 되겠죠. 됐지?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요 5개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사실상 고3 문제가 아니라 고1 문제입니다. 알았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는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고1 때 배운 근의 분리 이런 거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따로 질문을 하시면 내가 따로 뭐 어떻게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도함수의 활용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